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노후 경유 차량은 서울시 진입을 못한다. 갑론을박의 일자 서울시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도 사라졌습니다. 4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성운동 행복기숙사가 주민과의 의견차로 공사는 시작도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의 불법 노래방에 중과세 방침을 밝히자 노래방 업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횡단보도가 없어서 보행자 불편이 이어졌던 양재역 사거리에 횡단보도 2곳이 조성됐습니다. 3표 레미콘 부지 활용과 소상공 활성화, 도시재생의 이슈를 갖고 있는 성동구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성북구 동성운동 행복기숙사를 둘러싼 갈등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진척이 없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만 늘어났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입주가 시작됐어야 할 행복기숙사. 그러나 공사는 시작도 못한 채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과 사학재단 측이 협의체를 꾸렸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기숙사 부지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이미 건축 허가까지 난 상황. 기숙사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아파트 시야를 가리게 되는 기숙사의 층수를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층수를 완화하게 되면 정원이 줄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가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기숙사비로 학생들한테 주거를 공급하는 목적인데 기숙사비가 3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일반 원룸 그런 가격들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행복기숙사 공실 활용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기숙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일반인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진 것.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과거에 지방기숙사를 대상으로 공실 임대 사업을 시범 실시했지만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막는 거예요. 그리고 공실이 생겼을 때는 관광객도 받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런 저희 연합기숙사는 방학 때도 학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거의 일들이 거의 95% 이상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 늘 수도 없고요. 의견 대립과 오해 속에 사업은 지연되고 결국 이로 인한 사업 예산만 100억 원 가까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아무튼 주민들 민원을 좀 고려를 해서 도움을 분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15년 당시에 이렇게 책정했던 그 금액보다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2020년 완공으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님비와 혈세 낭비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노원구 월계동에는 야트막한 야산인 초안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내시와 궁녀의 묘가 대거 존재하는데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들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에 걸쳐 있는 초안산. 해발 114m가 말해주듯 비교적 높지 않은 완만한 야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유물이 분포돼 있습니다. 먼저 봉분입니다. 조선시대 왕을 모시던 내시와 궁녀, 양반의 묘가 산자입니다. 당시 국법에 따라 묘자리는 도성으로부터 10리 밖에 써야만 했습니다. 나라법을 지키면서 풍수 지리적으로도 안성맞춤이었던 곳이 바로 초안산이었습니다. 이곳 초안산에는 조선시대 임금을 모시던 내시와 궁녀의 묘 천여기가 존재합니다. 실제 초안산에서는 내시 부부의 합장묘로는 처음 발견된 승극철 부부묘, 상궁 개성박씨묘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에는 사적 제440호로 지정됐습니다. 초안산에는 소위 양반 묘역으로부터 일반 서민의 묘역까지 약 1000여 분이 잠들어 있는 곳이고 다양한 성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특징점이 있는 분묘군이 되겠습니다. 산의 영험한 기후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집니다. 고위 관리직 같이 이렇게 터가 좀 이렇게 아름답게 좀 조성된 그런 묘도 있고, 이 산이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어디 가문에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모시던 그런 산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노원구에는 문정왕후 윤씨의 묘 태릉, 명종과 그의 부인 인정왕후가 잠든 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가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군은 숨겨진 역사를 재발견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 왕 어가 행렬 등의 축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각 지역의 선거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성동구로 가봅니다. 성동구는 민선 6기에 3표 레미콘 이전을 확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같은 시도를 완성할 책임자에게 주민들의 눈길이 향할 전망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조명이라든가 공원 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제일 급한 거는 여기 전기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발로 이렇게 그거 하나 여기다 해주세요. 굵직한 현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3표 레미콘 공장 용지에 수변공원과 과학관을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를 조속히 이행할 사람을 찾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우리 그 서울숲에다가 과학관, 어린이 과학관을 지고 승마장에다가 어린이들 도서실 진다고 말씀하셨길래 우리 성동 구민한테는 상당히 하는 기쁨이고 행복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 등 특화 거리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수제화 거리 활성화 정책이 시도됐지만 지금도 홍보와 판로 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종사자들은 이를 타개할 한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좀 부탁 좀 하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이 성수동에 수제화 거리가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 구독에 살 길입니다. 뜨는 동네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도 선거를 점치는 주된 요인입니다. 성동구는 급격하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상생 협약을 성수동 내 62%의 건물주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아직 실효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상황. 임차인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확실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공부육률 1위를 수송하는 것과 마정동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 등 남은 과제는 산재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한 표는 이를 실현시킬 적임자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승자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이었던 성동구청장 선거. 이번에는 어떨까요? 먼저 예비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일 오전 10시 현재 딱 한 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찬욱 예비 후보인데요. 이 정찬욱 예비 후보는 제4대 성동구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찬욱 예비 후보 외에 다른 인물의 출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은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정 구청장은 재선의 뜻을 확고히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나설 인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의 야당에서는 현재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선 정찬욱 예비 후보와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1대1 대결 구도도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성동구청장 선거 소식 살펴봤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은 주로 학급 반장 투표로 선거를 처음 경험합니다. 미래의 유권자인 어린이들이 직접 선거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선거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직접 당 대표가 되어 공약도 발표하고 보도당 뽑아주세요. 투표해달라고 크게 외치며 선거운동을 체험해봅니다.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투표용지를 받은 아이들. 친구들이 한 약속들을 떠올리며 어느 당을 뽑을지 신중하게 투표합니다. 성인들도 보기 어려운 개표 과정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어린이 전용 선거체험관. 선거운동부터 투표, 당선 과정까지 실제 선거에 사용되는 장비들과 함께 선거의 전 과정을 체험하며 선거의 의미에 대해 배웁니다. 여기서 투표 뽑고 기계 안에 넣고 투표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어른이 되면 한 번씩 투표해줄래요. 재밌지가 왔어요. 다음에 여기 와서 또 해보고 싶어요.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선거 과정.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 유권자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거에 대한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 교육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분들도 그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린이 전용 선거체험관은 6세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어린이들 누구나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양재역 사거리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 지점입니다. 그동안 교통 정체를 이유로 서초동과 도곡동을 잇는 횡단보도의 설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불과 50m 거리를 두고 지하도의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초구가 15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양재역 사거리입니다. 이 일대엔 최근 서초동과 도곡동을 오고 갈 수 있는 횡단보도 2개소가 신설됐습니다. 강남과 양재 IC 방면을 연결하는 남북 방면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 15년 만입니다. 노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은 더 이상 지하도의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좋다는 의견입니다. 다리 아픈 사람은요 정말 이게 지상이 좋거든요. 지하보다는. 아기 메고 계단 이용했다가 다시 그 위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횡단보도 생겨가지고 신호등만 건너고 이용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횡단보도의 신설이 늦어진 건 시간당 8천여 대의 차량 통행과 강남대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 등으로 사거리의 교통 정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초구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강남대로 양방향 도로에 직진 차선 1개를 신설하고 교통섬 일부를 축소해 도로 선형을 조정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교통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하루 유동인구만 14만여 명에 달하는 양재역 사거리. 횡단보도가 신설되면서 이동 시간은 단축됐고 교통 약자들의 보행 편의는 향상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 고희동 화백. 그가 살았던 가옥이 북촌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인이 직접 설계해 40여 년 동안 살았던 곳이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 고희동 화백의 가옥과 그의 작품 세계를 송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촌길 끝자락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인 고희동 화백이 1918년에 직접 설계해 41년 동안 살았던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과 근대 일본의 건축 양식이 혼합돼 있는 근대 건축 유산입니다. 폐허로 방치돼 한때는 철거 위기에까지 처했지만 2008년 종로구가 집을 사들이면서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채와 화실, 전시실 한 곳만 공개됐지만 이번에 새 단장을 하면서 안채까지 개방했습니다. 안채에 새롭게 꾸며진 전시실에는 유해, 금강도 등 고인이 직접 보고 그린 금강산도와 화조화 등 서양화 기법을 동양화에 접목시킨 수묵채색화가 전시됐습니다. 선생님의 유품이나 서화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고이동 선생님이 그리신 금강산 그림, 그리고 봄을 맞아서 꽃과 새를 그린 화조화 그림들을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박물관으로까지 등록되면서 종로구가 문화재 관리인과 도슨트를 배치해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이동 선생님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한 번도 실리지 않고 학생들이 배우지 못해서 고이동 충곡 고이동 선생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화를 그리신 고이동 선생님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서양화와 동양화를 접목한 수묵 담채화를 그려 새로운 한국 미술의 지평을 연 고 고휘동 선생.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가옥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지난해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중랑구에서는 경찰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 교통경찰과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이 뭉쳤습니다. 평소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로 일명 보듬이 안심 순찰대로 나선 것입니다. 순찰을 하는 동시에 주민 접촉을 넓혀 불안 요소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무통화로 바로 하면 112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늦어도 5분 내에 도착하니까. 순찰 엽서를 경찰관과 주민이 주고받습니다. 일명 동네방네 순찰로 동네 4곳을 방문해 4명의 주민을 만나는 것이 경찰의 임무.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동시에 엽서형 순찰 카드를 활용해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 기동력이 있어서 제가 밤에 일을 하면서도 좀 안심이 되고 이렇게 또 설문조사까지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경찰관들에 대한 경찰 업무에 대한 다소 좀 이게 기존의 어떤 조금 불편한 부분, 좀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빨리 찾아내서 우리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데 아마 별것 아닌 순찰 활동의 일부지만 진심을 담은 경찰의 발걸음에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 청년 활동 공간인 무중력지대 강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 활동 공간은 연면적 400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이달 중 관계부서와 강남구 청년단체 그리고 서울시 청년공간 지원 추진단이 함께 모여 논의를 시작합니다. 시는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간이 완공되면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재활용 뚜껑을 닫으면서 그 불똥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폐지 가격이 급락해서 요즘 킬로그램당 폐지 가격이 40-50원 한다고 하죠. 1kg에 200원까지 갔던 비쌀 때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한 리어카 가득 실으면 50kg, 어렵게 모아서 팔아봐야 2,000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